문제입니다. 환율 급상승. 문제는 외환 보유액 감소. 환율이 높아져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 오늘은 경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오늘 알아볼 용어는 외화 보유액이야. 이 외화 보유액이라는 게 뭘까? 한번 읽어줄래, 나유라? 외화 보유액.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말하는 거야. 달러나 유로, 엔화와 같은 외국 돈이 바로 외화 보유액이라는 거야. 이 외화 보유액은 나라의 재산이야. 관리는 어느 은행에서 할까? 한국은행. 맞아, 한국은행.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야. 세계 순위 6위를 자랑해. 하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외화 보유액이 94억 3천 달러나 줄어들었대. 우리 원화로는 12조 2천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세계적 금융 위기를 겪은 지난 2008년 11월 감소 이후로 가장 큰 금액이래.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얼마일까? 먼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까? 환율이라는 게 뭘까? 딴 나라와 우리나라가 돈을 바꾸는 차이. 맞았어. 환율이란 외국 돈, 기준으로는 달러를 말하지. 달러와 원화를 바꿀 때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즉, 1달러를 우리나라 돈 얼마로 바꾸냐. 이걸 바로 환율이라고 해. 지금 현재 환율이 어느 정도 될까? 1,300원.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 정도 했었던 환율이 지금 현재 크게 올라서 1,300원대야. 그러면 이렇게 환율 상승과 외화 보유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환율이 높았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될까? 네. 물론 환율이 사람들이 우리 돈 준 거야 이러면서 비난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 환율이 상승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르지. 그런데 이 환율 상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야. 이 환율 상승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단지 문제는 오르내림의 폭이 너무 크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환율이 급등하면 그만큼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올 때 어떠한 돈을 주고 수입을 해가지고 오지? 달러. 맞아. 달러를 주고 물건을 수입해와. 그런데 상품을 수입할 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데 환율이 높아졌다라면 우리의 원화로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지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수입 원가가 높아지겠지?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당연히 인상돼야 되겠지. 이러면 물가가 상승이 되는 거고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이 환율 급등으로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외화 보유액 감소가 있어.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무슨 위기를 겪었었지? IMF. 맞아. 외환 위기를 겪었었지. 이때 환율 급등과 동시에 외화 보유액이 부족해서 외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였었어. 그러니 한국인에게 외화 보유액 감소라는 거는 실제보다도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거야. 외화가 없어지면, 감소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야, 예전처럼 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야? 하고 더 공포스러워 한다라는 거지. 일부 언론에서는 수입이 더 많아져서 우리나라에 있던 외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보유액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라는 거야.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지금 원자재 값도 높아졌고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높아졌으니 이런 원자재, 원유, 에너지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올 때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지불을 해야 되겠지.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투입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환율이 상승했지.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똑같은 1달러를 바꿀 때 우리나라 돈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거는 바로 원하는 가치가 어때졌다라는 거야.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돼. 그럼 원화 가치는 높아진 거야, 떨어진 거야? 높아지고 원화 떨어진 거. 떨어진 거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으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 떨어졌을까? 높아진. 높아진 거지. 더 귀해졌으니까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주고 달러를 바꾸는 거지. 달러가 그만큼 귀해졌으니까. 이해가 가? 응. 이래서 달러가 너무 귀해지면 우리나라 돈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달러를 덜 귀하게 만들려면 달러가 조금 더 흔해지면 되겠지. 그러려면 달러가 많아져야지 좀 흔해지겠지. 더 많아져서 조금 흔해져서 가치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달러를 시중에 조금 풀어놓는 거야. 이게 바로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투입했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면 국가가 가지고 있던 달러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적어져요. 적어지겠지. 이게 바로 외화 보유액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렇게 공표를 하면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환율 상승이 가속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야? 진짜 달러가 귀해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달러가 귀해지고 환율 상승이 더 가속될 수 있다라는 거야. 공부에 떨지 응. 말라고 응. 말을 안 했던 거예요? 맞아. 너무 공포에 떨지 말라고 말을 안 한 거야. 똑똑하네. 자, 그러면 외화 보유액이란 뭐라고 했지? 정리 한번 해볼까? 외화 보유액. 외화 보유액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요. 맞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즉 외국 돈, 이거를 바로 외화 보유액이라고 해. 그 외에도 요즘에 R 공포, D 공포, M 공포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거든. 자, R 공포는 리세션, 경기 침체를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경제가 나빠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공포를 말해. 경제가 침체가 되면 가정에서의 소득이 감소되겠지. 가정의 소득이 감소되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지.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별로 안 남으니 생산이 줄어들겠지. 판매가 부진될 거고. 그래서 돈을 많이 기업이 못 벌면 그럼 나라가 경제 발달이 힘들어져요. 맞아.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사람들을 해고할 거고 투자를 잘 안 하겠지. 그렇게 되면 다시 일자리가 상실되고 사람들은 더 소비를 안 할 거고. 이러한 공포를 바로 R 공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삼성에서도 힘들어서 직원들을 고용 안 하고 로봇으로 고용해서 월급 만들고 로봇을 고용해서 이제 뭘 만든다고도 했어요. 맞아. 삼성전자에서 오늘 신문에 보면 2030년까지 무인,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었지. 이런 일도 생겨나는 거야. 자, 그리고 D 공포는 뭐냐면 디플레이션을 뜻하는 말이야. 그래서 지속해서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상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 물가가 떨어지면 가게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기업은 이윤이 감소하니까 생산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경제는 더 침체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M 공포, 마이너스의 줄임말이야. 생산, 판매, 수출 등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뒷걸음치는 것을 말해. 이는 경제 침체, 생산과 판매 부진, 고용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야. R 공포, M 공포, D 공포는 이런 공포가 생겨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기업에서 이윤이 적게 남고, 이렇게 되면 나라의 경제 발달이 안 되고 나라 그래. 살림살이도 못하고. 그래,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워져. 왜? 세금이 적게 줄어들어. 거치거든. 세금이 줄어들어. 그래서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런 공포를 너무 두려워하면은 안 돼. 그래서 공포에 짓눌리면은 오히려 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오늘은 경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외화 보유액과 R 공포, D 공포, M 공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대한민국 경제가 얼른 다시 활력을 찾기를 바라보자. 자,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